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이틀이면 끝이 나네요. 그래서 추웠던 기억밖에 없었는데 이번 주 지나면 조금 풀린다고 하니까 조금 더 힘내봐야 되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미니 53의 그 저자의 시장의 장세를 판단해보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그냥 장세 판단법, 일봉이 아닌 주봉 차트를 활용하라 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매매 전략은 두루뭉술하게 보면 나눠 보면은 두 가지 뿐입니다. 하나는 주가가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파는 전략인 거고요. 저자가 이 시종일관 권유하고 있는 이 추세 추종 전략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가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전략입니다. 싸거나 비싸다는 말이 좀 애매모호하지만 어쨌든 주가가 과거 어느 시점보다 떨어졌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파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한 전략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우수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지만 그냥 순수하게 기술적 지표에 의거해서 행해지는 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은 장기적으로 추세 추종 전략보다는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 순수하게 기술적 지표에 의거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보면은 그냥 저 PER에서 매수해서 뭐 고 PER에 매도한다와 같은 전략은 좀 제외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전략은 펀더멘털 이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순수한 기술적 지표에만 의거한 판단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이 추세 추종 전략의 특징은 비추세 구간에서 잃어주고 추세 구간에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세 추종 전략은 추세 구간의 비율이 높거나 큰 추세가 발생하는 시장이나 종목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반대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의 전략의 특징은 비추세 구간에서는 먹지만 추세 구간에서는 수익을 놓치거나 손실을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 추종 전략이 대체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는 것은 달리 말해 대부분의 시장이나 종목은 움직일 때 크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만능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훌륭한 전략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전략은 이 시장의 장세와의 이 호환성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됩니다. 전략이 장세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은 큰 손실을 보는 거고요. 가위바위보를 할 때 가위는 볼을 이길 수 있지만 주먹에는 집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든 게 아빠는 아들에게는 강하지만 엄마한테는 약합니다. 근데 아들은 엄마한테 강하죠. 따라서 모든 전략을 구상할 때는 장세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세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사실 장세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절대로 정답은 없습니다. 100%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다만 근데 이 책에서는 미니 53의 이 저자가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는데요. 이것도 100%라는 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염두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저자는 장세를 판단할 때 보통 주봉 차트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주봉 차트를 활용하는데 일봉이나 분봉에서 나타나는 신호보다는 주봉 이상의 차트에서 나타나는 신호가 조금 더 믿을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차트의 12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띄웁니다. 12주 이동평균선을 띄우고 장세 판단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시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기준을 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주 이동평균선을 하나 간단하게 띄우고 그냥 나의 기준에 봤을 때 주가가 12주 이동평균선을 상향 교차하면 상승장, 주가가 12주 이동평균선을 하향 교차하면 하락장, 주가가 12주 이동평균선을 한 방향으로 교차한 지
10봉, 그러니까 이 10봉 이내에 반대 방향으로 교차하면 횡보장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좀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횡보장을 한번 먼저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말로 의하면 이렇게 만약에 상향 교차를 했다. 코스피 지수를 상향 교차했는데 뭐 열봉 안에죠. 열봉 안에 이제 뭐 다시 반대로 교차하면 횡보장이다라고 하는 건데 상향 교차라고 네, 하나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네, 하향 교차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열봉이든 뭐 일곱 봉이든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한번 하향 교차를 해서 다시 하락장으로 들어갔고 또 요거 대충 봐도 열봉 안 되잖아요. 근데 다시 상향 교차를 했고 또 하향 교차를 하고 이럴 경우에는 시장이 횡보를 할 경우가 조금 더 많다라는 거고요. 상승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횡보를 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뚫었을 때는 페이크가 좀 많을 수 있어요. 실수가 많을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냥 나와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연연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이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향 교체를 강하게 한번 하고 열봉 이내에도 이렇게 하락을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하향 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승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또 하향 교차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시장에서 좀 경계할 필요는 있는 거겠죠. 그럼 물량을 조금 줄여 나가고 혹시 뭐 신용을 쓰신다면은 신용 물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상향 교차를 하면은 뭐 그때 한번 다시 들어가 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하락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008년에서 9년도 때 굉장히 큰 하락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때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뭐 왔다 갔다 횡보를 이루다가 한번 하향 교차를 하고 뭐 열봉 이내에 그냥 이 저자의 말로 보면은요, 열봉 이내에 회복을 못할 경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락장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도 그렇고 이 시장도 그렇고 바라보실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순응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간단한 방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좀 무시할 수는 없는 방법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시장의 장세를 판단할 때 좀 여러 가지 보는 게 어려우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12주 이동평균선을 이제 주봉상 깔아놓고 이 상승장과 하락장을 좀 구분하는 좀 경계할 땐 경계하고 매수할 땐 매수해보는 이런 기준을 한번 잡아 보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 하락장 상승장 구분하는 이 장세 판단의 기준이 진짜 유용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드실 수 있는데요. 책을 사서 읽어보신다면은 이 계좌 수익이 그래도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그래프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고 시장을 100% 맞춘다라는 거는 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단지 하나의 기준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좋은 신호와 나쁜 신호를 좀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장을 그냥 하루하루 뭐 대응해 나가는 것까지는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장을 막 앞서서 이기려고 하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요, 계좌에서 수익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시장을 1순위로 생각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한번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